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설기문 박사의 빙의 최면 상담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제2편에서는 이번 시리즈의 각 편에 등장하는 총 3명의 사례자들을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빙의 최면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자는 이번 제2편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사례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보이는 여러 가지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번의 제2편에서부터 제5편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빙의 최면 상담이 펼쳐지는 제3편에서는 사례자가 과거에 한때 임신을 했었지만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을 했던 아기가 절규하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편에서는 그녀 속에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뜻밖의 한 남자의 영혼과 만날 것입니다. 그 남자 영혼은 분노와 한이 많았던 삶을 살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례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제5편에서는 특별히 그녀가 빙의 최면 상담을 받은 후에 얼마나 증상이 개선되었고 삶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6편에서는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한 학생이 그 폭력의 상처로 인해 심한 빙의 환자가 된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라우마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 6편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한 청년의 심신의 상태를 통해 빙의 환자의 독특한 증상과 그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자가 나오는 제7편에서는 평소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한 여성 사례자가 최면 속에서 과거에 성폭행을 당하고 죽었던 어린 소녀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자 자신도 심한 성폭행을 당했던 자신의 5살 어린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며 울부짖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제6편과 7편에서 집단 빙의 최면 상담의 장면이 소개됩니다. 한 사례자를 중앙에 두고 여러 명의 상담자들이 집단으로 빙의 최면 상담을 하는 보기 드문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2편 이후에 등장하는 3명의 각 사례자의 증상과 빙의 최면 상담의 과정과 관련한 소개 말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TV에 방영되었던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례자와 그녀의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시청하시죠. 날 보고 피하지 말라니까. 그래, 말해봐. 무슨 관계야? 가족이야? 오늘 이 순간 기다렸을 거야. 누군지 말해봐. 야, 무슨 관계야? 문득 당신의 몸속에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느껴진다면 고개 끄덕이고 해봐. 엄마 그래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야. 누가? 우리 엄마야. 죽은 영혼들과의 원치 않는 동거 빙의. 이제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원혼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다. 얼른 갈 때를 가야 다시 태어나지. 깨어감대. 너 누군데? 원래 있었는데 뭐야? 나라고? 뭐가 더러운데?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일 때문에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던 한 여자의 전화. 어떻게
다름 아닌 그녀의 몸 안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 무방비 상태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를 좀 당황시키죠. 말을 붙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말이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음 거 타지 왜 지금 거 탔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인 말 있잖아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지 벌써 2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를 그녀는 분명 느낀다고 했다. 사실 부정하고 싶지만 저는 진짜 확실히 들리거든요. 이 남자 이 목소리까지 정확히 들려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정신을 깨어보면 그녀는 이미 몸속 남자와 한참 대화를 하고 난 뒤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선 씨가 극심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지금의 이 공포가 왠지 그와 무관해 보이진 않았는데 한참 동안 안절부절 못하던 지선씨, 조심스럽게 그의 얘기를 꺼냈다. 아까 제가 막 울고 막 그럴 때 그녀에 따르면 지금 몸속 남자는 뭔가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냥 비웃는 그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막 아까 그럴 때 울고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리듯이 이런 식으로 웃거든요. 이렇게 오늘 밤에 진짜 걱정이네. 존재를 알 수 없는 남자. 몸속에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쟤 나한테 왜 그러냐.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뭘 먼저 시작했다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싫은가 봐요. 가서 뭐 치료받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녀에겐 공포의 밤이 시작됐다. 깊은 밤으로 갈수록 더욱 불안해하는 그녀. 고요히 잠자던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그녀에겐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진다. 몸속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며칠이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웃어요. 목욕탕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울려요, 이렇게. 그럼 되게, 이렇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모욕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흥분하잖아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폭식증까지 생겼던 그녀. 이미 20kg 이상 몸이 불었다고 했다.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물어요. 술을 좋아했니?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그럼 그때는 막 좋다고 막 얘기해요. 술 좋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러고 이렇게 왜 TV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비치는 거 그런 존재처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관찰하듯이
불과 2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지선 씨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고 했다. 그런 그녀를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은 것은 어느 무속인을 만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왜 딱 작심하고 나를 혼내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 있잖아요. 일부러 분위기를 막 심각하게 만들고 눈이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작심하고 나를 이렇게 얘를 길을 꺾어야 되겠다 막 이런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뭔가 이런 왜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쑥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막 그렇대요. 순간 그러더니 제 의식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막 그다음부터 그 여자가 막 물어봐요. 어쩌고저쩌 언제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 이후 그녀에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눈앞에 정체 모를 원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몸속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고 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공포와 참을 수 없는 불안감, 급기야 자해까지 했던 그녀. 혼자서 막 이러다가 가위를 확 잘랐어요. 그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한번 해봤던 방법이 있대. 두 번째는 바로 그때는 거울 보고 막 이러는 것도 없어요. 막 진짜 감정이 어떠냐면 살인도 할 것 같아요. 별짓 다 해봤어요. 저 진짜 모니터도 제가 막 망치로 깨 부셔본 적도 있고요. 목욕탕 신발을 막 쭉쭉 찢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정신 나간 인간처럼 그래요. 정신 차려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몸속 원혼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시간. 그녀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그렇다면 대체 그녀의 공포는 어디서 온 걸까? 제작진은 지선 씨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제가 이렇게 그게 어떤 다른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라든지 뭐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들린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셨죠?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분명히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귀로 들리는 거하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리듯이 들리는 거하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믿기 어려운 그녀의 증상,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녀를 공포의 늪에서 건져낼 방법은 있는 것일까? 일단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나타난 걸로는 상당히 본인이 일상적인 생활, 예를 들자면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가까운 지인들하고 관계, 또 나가서 직장 생활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쪽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신과적으로 굳이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진단,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100% 할 수는 없는데 분열 정동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 분열정동 장애로 추정되고 있는 지선 씨의 상태. 당장이라도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매우 심각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정신과적 치료 외에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